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 원하는 건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자, 3교시입니다. 자, 대표예제 그 1번을 보시는데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률행위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유효가 됐든 반드시 법률행위의 성립,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죠.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유효입니다 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유효가 됐든 반드시 성립을 전제로 한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별표 넣으시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당사자가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는 절대로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존의 효력이 있으니까요. 통정호의 표시로서 가등기를 했다 저질렀을 때는 순위보존의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그 가등기를 했다가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비로소 순위보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효인 가등기는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2번 틀렸고 별표 넣으셔요. 그러나 가장매매는 조금 다르죠. 가장매매를 딱 저질러 놓고 우리끼리 유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새롭게 매매한 걸로 보지만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장매매는 예외적으로 특약에 의해서 소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무효인 가등기는 당사자가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 3번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가 한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한다면 입양을 원했을 때는 입양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우리가요, 신분행위로서 가족법상 행위도 전환이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냐?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친생자, 친자녀가 아니니까 친자녀의 효력은 부정이 되지만 입양이라든가 인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입양의 의사라든가 인지의 의사로서 친자녀 출생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자녀 출생신고, 즉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가 되지만 입양이라든가 인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추인 가르쳐 놓으세요. 강박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취소권을 포기해야지, 강박 상태에서 협박에 못 이겨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 추인 자체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인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갖다가 종료한 후에 반드시 알고 추인을 해야 돼요. 따라서 제한 능력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한 것도 효력이 없고, 착오 상태에서 추인한 것도 효력이 없고, 사기당한 상태에서 추인한 것도 효력이 없고, 강박 상태에서 추인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추인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신용카드 이용 계약 시 취소를 했다가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갖다 이용을 해서 미성년자가 카드를 긁어서 계약이 됐는데요. 뒤늦게 와서 미성년자가 그 계약 때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인데요. 이때 미성년자가 카드 사용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반환해주는 현존이익, 이건 무엇이냐? 카드사가 대납한 대금이죠. 따라서 현존이익은 추정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추정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2번 하나만 틀렸고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17번 다음에 보시면 역시 대표제 1번 나와 있습니다.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의 규정 사유로서 재착사강이 있어야 돼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고, 재착사강이 아닐 때는 일방이 취소를 하든 쌍방이 취소를 하든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하게 되는 것이고, 악의일 때에는 받은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한다고 그랬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으로서 반환하게 되는데요. 제한능력자 쪽에서 현존이익은 과연 무엇이냐? 유흥비로 탕진한 걸 뺀 나머지 전부. 그 다음에요, 현존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입증 책임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현존이익 없음을 갖다가 입증하는 것이고, 현존이익의 판단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소시를 갖다가 기준하는 것이지 반환 청구시가 아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취소의 의사표시는요, 불요식 행위니까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취소하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혼인 취소권, 입양 취소권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취소해야 된다는 걸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때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권자가 취소의 상대방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직접 상대방 그놈한테만 하는 것이고,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번 취소권을 행사한 제한능력자 그렇죠.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를 갖다가 반환하는 게 아니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가르쳐주시고,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니까 선의 제3자한테 취소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요, 이건 절대적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번이 맞죠? 2번 정답. 그 다음 3번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 가르쳐주시고, 우리 민법 규정 109조에 의하면 착오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우리는 그런 조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고 한 사람이 착오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다른 토지를 갖다가 잘못 팔아서 경제적 손해가 있다고 하면 이때는 요건을 갖췄을 때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부당인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그것을 갖다가 착오자의 물건을 갖다가 생각과 달리 싸게 팔아버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됐을 때는요, 상대방도 착오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 착오자도 상대방에 대해서 물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요, 착오자에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이지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요, 이때는 취소를 했다가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취소를 하고 나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사기 강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착오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 다음 4번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 상대방에게는 선의취득에 의한 구제수단이 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동산 선의취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효한 거래일 때에만 동산 선의취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효사유라든가 취소사유가 있거나 제한능력자의 취소라든가 무권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때는 선의취득을 했다가 상대방은 절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동산 선의취득은 어디까지나 유효한 거래 행위를 했다가 거래 안전성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사유라든가 취소사유가 있거나 무권대리라든가 제한 능력이 있었을 때 상대방은 절대로 선의취득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취소의 효과는 소구표가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무효가 구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착사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의 효과, 재착사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대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19번 다음 문제죠.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1번 하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을 갖고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가르쳐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분을 갖다가 가분적으로서 분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분적이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그 일부만을 갖다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일부가 취소면 전부 취소가 원칙이고, 일부가 불능이면 전부 불능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된 계약 자체를 갖다가 원하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매매결제 체결을 하면서 일부가 잘못돼도 좋습니다, 이런 특약 넣어놓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일부가 잘못되면 전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 가분적일 것. 그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나머지 유효죠. 따라서 하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전부 취소가 원칙이지만 그 취소되는 부분이 가분적이고 특정할 수 있어도 떼어낼 수 있어야 되고 가정적 의사가 있게 되면 그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취소권자 및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의한 이행 청구 가르쳐주고, 자, 145조 법정 추인이죠. 법이 정한 행위를 했다가 저지르게 되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보니까 유효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행위를 이의 보류 없이 저질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효가 되는데 이때 전이경 담양강이라고 하는 6가지 행위가 있죠. 따라서 이때 쌍방 당사자가 전부를 따가 이행을 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이건 유효 확정이죠. 그러나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는 상대방의 이행 청구하고 상대방의 양도는 절대로 추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인권자의 이행 청구, 추인권자의 양도가 있어야 돼요. 이때의 추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취소권자 및 취소권자의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이거는 법률상 추인으로 간주한다. 틀렸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게 되면 취소권자가 추인권을 갖기 때문에 취소권자 또는 추인권자 이행 청구는 그대로 법정 추인이 되는데요. 취소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이거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 청구라든가 상대방의 양도와 같은 것들은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 3번.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 전이경 담양강이 있어도 취소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이의를 유보했을 때에는 법정 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이경 담양강을 따가 저질렀을 때는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만 법정 추인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이의 유보가 있었을 때는 법정 추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이거 맞고요. 그 다음 4번. 취소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든가 혼인 취소권이라든가 입양 취소권과 같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추인을 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제한능력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취소권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추인권은 없죠. 왜?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통하지 않고 유효한 행위를 따라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가 있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권 자체가 없으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인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21번 다음에 법정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제 1번 보세요.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추인은 우리 민법상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자, 어떤 게 있느냐? 의사표시라는 무권들의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있죠. 그래서 의사표시라는 건 요 3가지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게 바로 법정 추인 하나가 더 있죠. 자, 그래서 무권들의 추인은 원칙의 소급표, 대리권 없는 걸 처음부터 유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를 했다가 알고 우리끼리 유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칙이 금지, 예외적으로 새로운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알고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죠. 자,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그 무효라는 사실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요. 그러나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라는 게 아니고 전이경 담양강이라는 행동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법정 추인은 반드시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자, 1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가르쳐 놓으시고, 자, 우리끼리 유효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103조 반사회질서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 못한다. 그래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와 관련된 거니까 쌍방 불법이고 첩계약이라든가 살인청부계약이라든가 당사자가 알고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세요. 103조 반사회질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행위, 추인 불가. 그럼 전환입니다. 자, 103조 반사회질서는 전환 안 됩니다. 그러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든가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전환이 가능하다.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당사자가 무효를 때 알았다고 하더라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 가르쳐주고, 추인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로부터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확정이 되죠.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 2번. 가장매매 당사자가 무효인 가장매매를 추인하면 그때 새롭게 매매한 걸로 본다. 그러나 제3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 사이에서 특약에 의해서 소급하는 건 가능하다. 너하고 나하고 밖에 모르니까 우리 처음부터 계약 유효한 걸로 하자.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4번에 보시면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이 말은 뭐예요? 죄책 사강의 상태를 벗어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나가서 쓸모없는 매매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 기다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제 우리 아이가 나가서 쓸모없는 장난감을 사왔는데 그거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하기 전에도 당연히 추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원인 무효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했다가 제기한 바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효인 행위를 했다가 알고 있어요. 또 무권대를 했다가 알고 있어요. 이랬을 때 그 무효인 행위 또는 무권대를 했다가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걸 그냥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 그걸 갖다가 유효하겠습니다.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놈들이 내 물건을 갖다가 왜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지?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알고도 가만히 있고 방치한 것이 형사 고소를 갖다가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가 추인으로서의 효력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효라는 사실, 무권대리라는 사실, 장기간 알고도 방치하고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로 바뀐다 안 바뀌다? 바뀌지 않습니다. 알고 방치한 건 추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22번 밑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법정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정 추인으로 되려면 일정한 행위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맞죠? 따라서 거기 일정한 행위 가르쳐주고 법이 정한 행위니까 전이경 담양강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전이경 담양강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이행한 경우, 그 다음에 추인권자 일방에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경계계획을 체결한 경우, 담보 제공하다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추인권자 일방에 양도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강제 집행하거나 강제 집행당하는 거. 그래서 이 전이경 담양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역시 추인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저질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행동으로서 저지른 거니까 반드시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는 없어요.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죠. 따라서 전이경 담양강도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해져야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전이경 담양강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야 되겠죠. 미성년자라든가 피한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냅두래요. 그러면 이때에는 이게 바로 추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법정 추인으로 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취소권의 존재를 따가 몰랐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취소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존재를 몰랐을 때는 그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 추인은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추인은 가능하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행한 이행청구. 상대방이 이행청구했을 때는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예,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지만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했다가 받는 경우, 그래서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취소를 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담보 갖고 와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다 양도를 했죠. 누가 양도한 거예요? 상대방이 양도가 아니고 취소권자의 양도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법정 추인 유효가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챕터 10에 보시면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챕터 10 조건과 기한인데요, 이 조건과 기한을 갖다 우리는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완성이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거나 효력이 소멸할 수가 있고,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효력과 관련된 거니까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성립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꼭 기억하시고, 자, 이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미래의 사실에 관련된 거죠. 따라서 현재와 과거의 사실은요,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과거의 사실은 미래의 사실이 아니라 조건과 기한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이때 조건과 기한을 따가 붙이겠다는 의사만 가지고 있을 때는 표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동기에 불과한 것이고, 조건과 기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서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 가로쳐 놓으시고 그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조건 성취 이것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죠.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자동차 증여계약은요 합격이 됐을 때 효력이 있고 불합격되면 효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합격이 됐으니까 자동차 주세요라고 떠들게 되면 그 합격을 주장하는 자, 그래서 조건 성취를 갖다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1번 맞고요. 그래서 거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렇죠. 이거 뭐요? 성취를 주장한 자죠. 그 다음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가르쳐 주고 이건 뭐예요? 불능 조건이죠. 따라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법에서 가짜 조건들이 있죠. 가짜 조건은요, 조건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장 조건은요, 법정 조건. 법정 조건은 내가 원해서 붙이는 게 아니니까 의사표시가 없죠. 그래서 법정 조건도 가짜 조건입니다. 근데 불법 조건이 있어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를 갖다 위반을 해가지고 불법을 갖다가 조건으로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부가 묘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것도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가장 조건. 그 다음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이 있죠. 그래서 151조 2항하고 151조 3항이 있는데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유효,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근데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언제나 유효, 불해조.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바로 쳐주시고 누구요? 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의무자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라고 증여를 약속한 사람은 합격하게 되면 자동차를 따가 주게 되고 의무를 부담하니까 합격을 따가 방해하기 위해서 신의칙 위반을 저질러서 약을 타버렸습니다. 따라서 신의 성실에 위반해서 시험장 못 가도록 약을 타버렸을 때 조건의 성취를 따가 방해를 했죠. 그러면 이때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냐? 약을 타버렸을 때 합격을 다 주장하는 건 아니죠. 네가 약만 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저기 합격자 명단에 있었을 거야 라고 조건 성취가 완성됐다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추산 시점. 따라서 시인의 측에 위반하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정되는 추산 시점에서 성취의 의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의 의제. 그 다음에 4번. 조건을 갖다가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조건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는데요. 이때 조건을 갖다가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전부 무효. 따라서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효요. 일부가 잘못되면 전부 무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실게요.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구별하게 되는데, 자,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혼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조건과 기한을 딱 붙이게 되면 그것이 무효니까 조건과 기한이 없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한과 상관이 없이 혼인할 수 있죠. 근데요, 예외적으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게 유언과 유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하면 바로 줘라 그러면 심장정지시 바로 주는 건데요. 내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줘라 또는 3년 있다가 줘라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3년 경과한 다음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딱 붙이면 무효인데요. 유언과 유증은 예외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음수표 있죠. 어음수표 자체는 돈이기 때문에 어음수표에다가 조건 붙이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음수표 자체는 조건은 못 붙이지만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어음수표가 돈인데 조건을 딱 붙여가지고 돈이 됐다가 안 됐다가 불확실하게 만들게 되면 지불순환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한을 딱 붙이게 되면 100%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음수표 행위 그 자체는 조건은 못 붙이고 기한은 붙일 수가 있다. 그러나 주의할게요. 어음보증계약이 있어요. 어음보증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어음보증계약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갖다가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어음보증계약은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요. 단독행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계라든가 해제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은 못 붙이고 예외적으로 승낙받아서 붙이거나 아니면 채무면제 유증을 해서 일방적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 판례는 일정한 기간을 따가 정해줄 테니까 이행을 해줘. 이행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해제할 거야 라고 하는 해제 조건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게 해제 조건. 그래서 요 해제 조건이 아니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하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발생시키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해제할 거야 라고 하는 요 의사표시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조건을 갖다가 붙이지 못하는 법률에게 조건을 붙이게 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무효이다. 같이 기울여 놓으시고 4번이 틀렸죠. 근데 5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기한의 이익을 갖다가 상실시키는 특약이 있게 되면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이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다. 그래서 정지조건이냐 형성권이냐 이거는요 정지조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다 그러면 이때는 그 기한이익을 갖다가 소멸을 갖다가 주장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5번 별표 놓으시고요. 자, 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요. 따라서 4번 요거 하나 틀렸고 나머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문제 5번을 봅니다. 문제 5번.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의무자가 신의 성실에 위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을 때 괄호 전시고 상대방 밑줄 권리자죠. 그 조건의 성취를 갖다가 주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조건의 성취를 갖다 주장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갖다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조건 성취의 의제 추산 시점이죠. 추산 시점. 그래서 반신의 행위에 신의 측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바로 성취의 의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경우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한 것 그럼 뭐요?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기해무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2번 틀렸죠. 그 다음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경우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 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불능조건입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효력을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까 불정무 무효 맞죠? 그 다음에요 4번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게 되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추정이란 단어가 나와야지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권리로 추정을 해준다. 채권자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 이러한 기한의 이익은요 종기가 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자유롭게 취소할 수가 자유롭게 기한이익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죠. 이 기한이익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한이익 포기는 자유롭지만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한의 이익은 유상계약일 때는 쌍방이 기한의 이익이 있고 무상계약일 때는 일방만 갖죠. 채무자만 갖는 경우에는 사용대차에 있어서의 사용차주, 그 다음에 무이자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만 갖는 경우에는요 무상임치에 있어서의 무상임치. 그래서 일방만 갖고 있을 때는 자유롭게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쌍방의 기한의 이익을 갖다 가졌을 때 기한이익 포기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된다.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틀렸죠. 기해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요 11번 문제 다음에 역시 조건과 기한 대표제 1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제 1번 보시는데요. 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놓으시고 그 효과가 발생한 정지조건 성취를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을 갖다가 지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자 조건부 법률행위죠.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거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면 해제조건일 때는 조건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무효인 법률행위 2번 틀렸죠. 그 다음 3번 중요하죠. 조건의 완성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즉 조건 성취 전 효력이 미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여계약을 다 체결했는데요. 합격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합격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너 가져. 미리 줄 수도 있고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그 자동차 받을 권리 너 그거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부 권리라든가 기한부 권리는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 미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다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는 정지 조건부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형성권적으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요.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법조문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13번, 그 다음에 역시 대표예제 1번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가르쳐. 이거 뭐예요?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가장 조건입니다.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죠. 따라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151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맞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가르쳐 놓으시고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동안 기한의 도래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도 마찬가지고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건부 권리가 됐던 기한부 권리가 됐던 조건 성취 전 기한 도래 전 상대방에게 손해를 따가 끼치는 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상대방이 조건 성취 전 기한 도래 전 손해를 따 입은 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4번,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 필요가 없죠. 이것이 조건과의 차이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비소급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을 했을 때 자동차를 딱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계약 체결제로 소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조건부 법률행위는요, 원칙이 비소급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처음으로 소급하는 것 가능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특약을 붙여서 합격하기 전에 수험 경비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쓴 것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할 수가 없어요. 내년도 추석이 되면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석이라고 하는 기한 붙여놨죠. 그러면 이때 기한을 갖다 붙여놓고 내년도 추석이 되면 주기로 해놓고 거기다가 특약을 붙여가지고 단 지금 청구해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석이라고 하는 기한을 붙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한의 그 의미, 그 가치상 기한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비소급이니까 특약을 붙여서 소급하는 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거죠.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챕터 11장에 보시면, 자,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간은 시간 계산이죠. 그래서 민법에 있어서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기간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전부 다 임의 규정이고 특약이 언제나 유효이다. 특약이 언제나 유효이고 이건 가장 마지막에 쓰니까 보충 규정이다. 보충 규정.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특별법이 있거나 특약이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공법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통칙규정이니까 재산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기간은 시간 계산, 시간의 흐름이니까 용태가 아니고 사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용태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요당하는 거니까 사건이다. 기간 계산은요, 자연적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연적 계산. 자연적 계산이라고 하는 건요, 몇 시, 몇 분, 몇 초, 시, 분, 초를 가지고 즉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계산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주, 월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역법적 계산 그러죠. 이 역법적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 주, 월, 연으로 계산한 거예요. 30일 있다가 반환하겠습니다. 4주 후에 반환하겠습니다. 3개월 있다 반환하겠습니다. 2년 있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러한 역법적 계산은요, 원칙이 초일 불산입이죠. 초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초일을 첫날짜를 갖다가 산입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연령 계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오전 0시로부터 기간 계산이 돼서 24시간 다 썼을 때. 자, 그래서 1번 대표제 보세요.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자, 기억번 오후 5시 30분 10초부터 3시간 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시 계산이니까 3시간 더해서 8시 30분 10초가 되겠죠? 8시 30분 빵초가 아니고 8시 30분 10초가 되는 겁니다. 기억번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1980년 4월 1일 오후 1시에 출생한 자는 2000년 4월 1일 오전 0시에 성년으로 된다. 요 당시는 2013년 7월 전이니까 20세가 성년이었습니다. 따라서 20을 더하면 2000년 돼버렸겠죠. 4월 1일 요게 생일이죠. 그러니까 4월 1일 0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월 31일 자정이 되는 거죠. 3월 31일 자정은 동시에 4월 1일 0시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2001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1개월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개월 후 월로 끊었으니까 31일 초일 불산입니다. 따라서 2월 1일 0시부터 시작이 됐고 1개월 후니까 2월 1일 0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전날짜로 만료점이 되는데요. 이때 2월 달이니까 만료점은 어떻게 돼요? 1월, 그러니까 2월 28일 또는 29일이 됐겠죠. 따라서 이거 더 주는 건 아니죠. 따라서 3월 2일 오전 0시가 아니고 2월 28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디귿번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했다가 일주일 전에 통지한다는 얘기는 정관의 소집 절차가 없는 경우죠. 따라서 정관의 총회 소집에 대한 절차가 없었을 때는 민법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발신만 해주면 되죠. 따라서 7월 1일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사실 기출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출제위 내게 되면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7월 1일 요때 소집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7월 1일 요때 뭐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소집이 됐다. 그러면 이건 초일 불산입이죠. 기간의 역산도. 그러면 요때 7월 1일 전 날짜가 되는 거예요. 7월 1일 전 날짜는 언제죠? 예, 작은 달에요. 7월 1일 전날이니까 6월 달 말일이 되는데요. 6월 30일이죠. 6월 30 빼기 7이 되는 거죠. 7. 그럼 어떻게 돼요? 6월 23일. 그래서 6월 23일 자정 전까지 발신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6월 24일 오후 12시가 아니고요. 6월 23일 오후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 틀렸죠? 다음 2번. 공사의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는 경우, 석탄 공사인데요. 이때 정년이 53세다 그러면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53세 만료점이냐 53세 시작점이냐 이거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정년, 그러면 그 나이가 끝났을 때가 아니고 그 나이가 시작되는 것이 정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 보시게 되면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옳은 것만 고른 거니까 어떻게 돼요? 옳은 것만 고르는 거. 기억, 디귿, 리을 틀렸으니까 니은과 미음번,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5번 문제 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는 역법적 계산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에는 말일의 중요로서 기간이 만료한다. 그래서 하루 전 날짜가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는 달력에 의해서 역법적 계산이 되고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갖다가 산입하게 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이 됐을 때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당일로 만료하게 된다. 자, 그래서 공휴일한 때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말일이 공휴일이면요 당일로 만료하는 게 아니고 이길 하루 더 주는 거죠. 토요일이 만료점이다 그러면 일요일 24시간 만료점이 되고요. 일요일도 공휴일이니까 요때 일요일 말고 월요일 24시간 만료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이 됐을 때에는 당일로 만료하는 게 아니고 이길 24시간 만료점이 되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챕터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요거는 12장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